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5년 이상 탔을 때 나타나는 성능 변화와 하이브리드를 타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영상에 나올 차는 2017년식 기아 니로인데요.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저는 김승환이고요. 2차 저차 의차 시작합니다. 제가 이 차를 산 건 2018년 3월이었습니다. 첫 차였어요. 첫 차를 사면서 이것저것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저는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게 일단 SUV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연비였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많이 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름값이 많이 나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 니로를 택했죠. 당시에 SUV 중에서 하이브리드는 니로밖에 없었어요. 국산차 쪽에서는요. 마지막까지 망설이게 했던 거는 못생겼다고 소문난 외모인데 사실 니로를 택하면서 외형적인 거는 거의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한 5년쯤 지나니까 입소문을 타고 니로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리에서 니로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내 차다 보니까 맨날 보잖아요. 이제는 조금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 차를 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연비였습니다. 니로의 공인 연비는 19.5km/L인데요. 당시에 연비 좀 잘 나오네 하는 차들이 13, 14 정도였으니까 19가 넘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타보니까 30km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은 계기판도 평균 연비 띄워놓고 가게 되고, 보면 볼수록 기분 좋으니까 이게 또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뭐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애들은 뭐 이게 무슨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연비야? 이렇게 띄워주고도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연비가 보통 20에서 2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살살 밟으면 연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감독님은 지금 차의 변화 안 느껴지죠? 지금 엑셀을 이렇게 밟고 있거든요. 옆에 보면 바늘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살짝 발끝 컨트롤을 하면 차 나가는 데 지장이 없으면서 연비가 슬쩍슬쩍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운전을 해도 막 30 나오다가 지금은 막 20, 21, 22 이래버리니까 성능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니야, 내 니로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발끝 컨트롤을 계속 하게 돼요. 연비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아무래도 그 연비 줄어든 게 의심스러워서 카센터도 방문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 기술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 습관이에요.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비가 크게 좌우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자동차 콘텐츠를 만들면서 뭔가 험하게 차를 몰기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연비가 떨어졌나 했는데 아니거든요. 저 제 차는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배터리인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 배터리를 통한 전기 시스템이 더해주면서 연비가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도 배터리가 걱정되는데 하이브리드도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거 성능이 떨어진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배터리 몇 킬로와트씩 들어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은 90%에서 95%거든요. 보통 제조사에서 5%에서 10%는 못 쓰게 막아놔요. 이게 완전히 방전이 되거나 과충전이 됐으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5%에서 10% 정도 여유를 두는 거죠.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또 달라요.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은 이렇습니다. 전체에 60%만 쓰도록 돼 있어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꽂아서 충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과충전될 위험도 적고요. 주행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배터리가 차기 때문에 방전될 위험도 적습니다. 거기다 배터리 크기도 적지 않죠. 그럼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좁혀놓은 이유, 이렇게 좁히면 배터리 수명이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네요. 사실상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보다도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10년에 20만 킬로미터까지 무상 보증을 한다고 자부하는 거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5년 된 전기차 성능 테스트하는 영상 올려드렸는데 보셨죠? 그 영상 보면 5년이 지나도 성능 저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걸 보면은 배터리 문제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이유가 제일 의심되긴 하는데 엔진이거든요. 지금 이 차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 지금 전기로 대기 상태여서 굉장히 조용한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들리세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시동을 켰을 때 전기로만 켜진 상태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행을 시작을 해도 처음엔 조용히 전기로 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우릉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내연기관과 전기가 같이 구동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운전하기 전에 엔진을 켜놓고 예열을 하기도 하고요. 주행도 서서히 엔진이 힘을 받으면서 속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엔진이 켜져요. 그러면 그 엔진은 켜지자마자 갑자기 운동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엔진에 부담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소음이 커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를 사고 엔진 오일도 꼬박꼬박 갈아줬고요. 그렇게 차를 험하게 몰지도 않았는데 점점 이렇게 엔진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만 그런가? 싶었는데 들리세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현대에서 제공한 신형 니로입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2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휘발유를 베이스로 한 하이브리드 차인데도 마치 디젤 자동차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승차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몰았던 기자들이 테스트를 위해서 좀 험하게 몰았던 영향 때문에 조금 빠르게 엔진에 무리가 온 것 같은데요. 카페를 들어가 봐도요, 니로를 좀 오래 탔더니 엔진 소음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차주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약을 하면요, 평균적으로 연비가 떨어졌고 가장 의심이 가는 분야는 엔진 쪽인데 카센터에 가면 또 이상 없다고 한다. 다만 떨어진 연비도 공인 연비보다는 높게 나오더라. 자, 그런데 하이브리드 연비를 따진다는 건 아무래도 경제성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6년 정도 니로를 타고 있는데 얼마 정도를 아꼈을까요? 일단 니로 하이브리드 지금까지 주행거리 92,000km 정도 탔는데 연비가 20km 리터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행거리를 연비로 나누면 지금까지 쓴 기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 여태까지 4,600리터 정도 썼네요. 촬영일 기준으로 휘발유값 1,640.75원이니까 여태까지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쓴 기름 전체 금액은 7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니로는 내연기관이 없지만 내연기관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써볼게요. 일단 주행거리는 똑같을 테고요. 연비는 니로랑 비슷한 차 중에 끄집어내면 코나 휘발유차 연비가 14km 정도 됩니다. 똑같이 주행거리를 연비로 나누면 여태까지 6,571리터 정도 썼다고 나오고 여기에 휘발유 가격을 곱하면 1,000만원이 넘게 썼네. 벌써부터 200만원 넘게 차이 나는데 사실 자동차 타면서 기름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매달 공영주차장에 전기주차를 하는데요, 55,000원씩 60개월 5년 정도를 썼습니다. 근데 제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반값 할인을 받은 거거든요. 내연기관 니로는 반값 할인을 못 받을 거니까 11만원씩 60개월에서 기름값이랑 주차비를 합하면 지금까지 기름값이랑 주차비로만 653만 4천원 정도 이득을 받네요. 보통 이런 작은 차급에서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걸 빼더라도 350만원 정도 이득을 본 거네. 연비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이득 본 얘기로 넘어왔는데, 자, 다시 5년 동안 타면서 바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주행 성능도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특성이 섞여 있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때 악셀을 이렇게 밟으면 굉장히 초반 모터로 돌아가는 초반 출력이 굉장히 좋게 느껴져서 잘 치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굼 떠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페달을 밟았을 때 발끝에서 오는 미묘한 변화, 그리고 항상 타고 다니다 보니까 엑셀을 밟아서 치고 나갈 때 이 차의 힘이 조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의 그 미세한 변화, 그게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확 바뀐 건 아니고 서서히 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아예 제로백 체크도 해볼까 봐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제로백이 9.38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제 밟아 보겠습니다. (9.621초) 9.38보다 한 2.5초 정도 느려진 것 같은데요. 지금 차 안에 2명이 타 있어서 무게가 조금 더 추가된 점을 생각하면 제로백 자체는 줄어든 건 아니네요. 이게 분명히 출발할 때 군 떠진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주행성능 분명히 떨어진 것 같은데 제로백이 멀쩡하니까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네. 이게 제가 이상해서 카센터에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카센터에서도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이 없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상을 느끼는데 이상이 없대. 그럼 이상하게 또 난 기분이 안 좋아. 이상 없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상 없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기름 없네. 기름 넣으러 가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안 타신 분들은 잘 모를 만한 정보도 조금 드릴게요. 지금 니로 같은 경우에는 총 주유량이 40리터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요. 꽉 채우면 900km도 넘게 갑니다. 보통 요즘 전기차들은 500km 못 가는 차들 많죠. 이제 갓 넘기 시작한 것 같고, 내연기관차도 상당수는 600km 내외까지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니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가격이 시세가 다르긴 하지만 기름을 가득 채우면 6만원 정도 나오고요, 900km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거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멀리 가서만 장점이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전소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처럼 그냥 주유소 가면 되니까 주유가 굉장히 편하고, 또 한 번 충전하는데 900km 갈 수 있으니까 주유소 가는 숫자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점으로는 소모품 교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이 차를 5년 넘게 타면서 거리상으로는 92,000을 넘어섰는데요. 보통 5만을 주기로 브레이크 패드 한 번씩 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아직 정비소를 가도 브레이크 패드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하면서 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차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조동이라 그래서 멈추면서 전기를 충전한단 말이에요. 그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전자가 좀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리 밟고 좀 오래 밟는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좀 빨리 밟는다던가 이런 게 없으니까 브레이크 마모가 조금 천천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 방어도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이 차를 샀을 때 중고차로 샀거든요. 14,000 정도 탄 차를 2,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 한 300만원 정도 싸게 주고 산 건데, 5년이 지난 지금 가격이 어플로 보니까 한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감가가 많으면 한 50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 건데, 1년에 100만원씩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중고차 시장의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돼 있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가격 하락폭이 적은 걸로 봐서는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차를 주유비라던가 이런 걸 제외하고 보면 차 자체로는 한 1년에 80만원 정도 내고 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80만원이면 리스나 렌트비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일단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성능이 조금씩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조사가 밝힌 것보다 여전히 잘 나오고 있죠. 이거를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안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럼 왜 그렇게 잘 나오는 걸까? 제가 운전을 잘한 걸까요? 자, 어쨌든 다 차치하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누군가 저한테, 그럼 너는 5년 그리고 10만 가까이 탄 하이브리드 차 사람은 살래? 저는요,